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5일 금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지도부의 충고에도 다시 대선 불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지난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대선 이후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하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글쎄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와 루비오 상원의원 등 공화당 의원들은 그 후 수습에 나서 평화로운 정권 이양에 전념하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열리는 행사를 위해 백악관을 떠나면서 공정선거에 대한 의구심을 다시 제기하면서 자신이 패배할 경우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또다시 시사했습니다. 상원은 어제 미국 헌법에 담긴 질서 있고 평화로운 권력 기양에 대한 의회의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제안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사전투표인 우편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펜실베니아주에서 버려진 군 투표용지가 발견됐다고 법무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버려진 투표용지는 총 9장이며 이 중 7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찍은 것이고 나머지 2장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루체른 카운티 지방검사는 지난 21일 루체른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고 법무부와 연방수사국의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열린 흑인 여성 브리오나 테일러에 대한 경찰관의 살해사건 공판에서 경찰관들이 무죄 선고를 받은 데 대한 항의 시위가 여러 도시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론은 지난 23일부터 켄터키 루이빌에선 테일러를 총으로 쏴 숨지게 한 경찰관 3명에 대한 대배심의 불기소 논란으로 거센 시위가 열었는데 현재까지 시위 과정에서 최소 46명이 체포됐고 이 중에는 기자 2명도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켄터키 법원의 판결 이후 켄터키 루이빌 외 애틀란타시에서도 여러 명의 시위 참가자가 경찰에 연행됐으며 포틀랜드, LA 등 지역에서도 늦은 밤까지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하원에서 공석이 된 연방대법관의 임기를 현행 종신에서 18년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다음 주 발의할 예정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민주당은 연방대법관직을 둘러싼 당파 싸움을 지향하고 연방대법원의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 같은 계획을 추진합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고 루스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의 후임을 오는 11월 3일 대통령 선거 이전에 지명하려는 시도에 맞서는 것입니다. 민주당 하원이 다시 2조 4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 부양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은 소식통을 인용해 민주당 하원이 이 같은 새 부양책으로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하려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강화된 실업급여, 미국인에 대한 직접 현금 지급,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급여 지원인 급여보호 프로그램 PPP, 항공사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의회는 지난 4월 4차 부양책을 통과시킨 이후 5개월 동안 부양책 관련 합의를 보지 못했는데 하원은 이르면 다음 주 법안을 표결에 붙일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2020 연방 센서스 인구조사가 오는 9월 30일로 마감되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연방판사가 어젯밤 늦게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에 대한 집계를 10월 31일까지 계속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항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연방 센서스국은 지난 23일 기준 전국의 인구조사 응답률이 96.2%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센서스국은 인구조사 결과에 따라 각 주 연방하원 의석수가 결정되고 복지와 공공인프라, 교육 등 여러 분야의 연방기금 지원 금액이 확정됩니다. 최근 북한의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어제 북한 측에 공식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는데 북한이 오늘 한국 측에 통지문을 보내왔습니다. 북측 통지문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에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에게 대단히 미안하다며 이례적인 사과를 담았습니다. 북한은 이번 사건의 전말을 자체 조사했다며 내용을 자세히 공개했습니다. 일리노이주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내 182만 명의 우편투표 지원자들에게 투표용지를 발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우편투표 용지는 어제부터 주내 182만 명의 지원자들에게 발송하기 시작했으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전보다 많은 사람이 우편투표를 선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 당일에 투표하는 사람들의 수는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카고 오헤어 공항 화물 창고에서 지난 8월 31일 15마리의 병든 개들이 구조됐습니다. 그런데 이 개들은 도착 당시 적절한 서류가 없어 13시간 비행기를 타고 다시 중동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발표했습니다. 발견 당시 16마리의 프렌치 불독은 작은 케이지 안에 물도 없이 대변과 소변으로 덮여 있었으며 한 마리는 죽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개 운송 회사에 2건의 여러 조항의 티켓을 발부했습니다. 일리노이주 1일 신규 확진자 2257명, 사망자 30명 추가돼 현재 누적 확진자는 28만 3,569명, 사망자는 8,774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2주 동안 양성 판정률은 5.3%에서 4.6%로 떨어졌고 쿡카운티로 6%에서 4.6%로 내려갔습니다. 한편 시카고 컵스는 전염병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팀 내 60명을 해고 조치하고 만일 2021년에도 백신이 없이 게임을 한다면 리글리 필드의 좌석수를 제한하고 시즌 입장권을 가진 사람들을 우선 입장시킬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맑고 따뜻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81도, 밤 최저 64도. 내일 토요일 대체로 맑겠고 곳에 따라 구름 많은 지역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85도, 밤 최저 69도. 주일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76도, 밤 최저 55도. 다음 주 월요일 기온이 다시 5, 60도대로 내려가겠고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64도, 밤 최저 50도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박상준이었습니다.